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아베 총리 사임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아베 신조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아베노믹스의 대표적 슬로건으로 여겨져 온 엔화 가치 절하, 부양적 통화 정책의 일부 후퇴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뻔한 분석보다는 제 개인적인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썸네일에선 아베 총리를 실제로 본 썰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 대충 이 정도 자리에 앉아서 아베 총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인가 16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CLSA 증권에서 개최하는 일본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참고로 외국계 증권사들이 잘하는구나를 느끼게 되는 건 해외 포럼에 참석했을 때인데요. 특히 CLSA의 도쿄, 베이징, 그리고 홍콩 포럼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연사, 셀럽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예전에 해외 포럼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미국의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 등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군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배우 조지 클루니가 온 적도 있다는데 다들 사진 찍느라 난리였다고 합니다.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행사 첫날 스케줄을 보는데 오프닝 코멘트에 아베 신조 총리의 축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화면에 녹화한 내용이 뜨겠거니 했는데 앞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진짜로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에 일본의 총리가 직접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액션 하나로 일본 최고 권력자가 이만큼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해외 투자자들이여 일본 주식을 많이 사십시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자연스레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약 20분 정도 이어졌는데 3개의 화살에 대해 5분씩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와 도요타에 대해서 남은 5분을 활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지, 그리고 도요타가 여기서 얼마나 잘해 나갈지, 마지막으로 그러니 일본의 수소 서플라이 체인과 도요타에 투자해 달라는 당부까지 지금 생각해도 참 신선하고 놀라웠던 연설로 기억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증권사 포럼에 대통령께서 연사로 오셔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당부하신다면 이란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상일 듯 합니다. 당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수소사회가 되나보다 하고 수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수소 쪽 주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주식하면서 느낀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실로 강력했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의 피크이던 1990년대 초반에 증권사에 입사한 어느 일본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입사 후 처음으로 보너스를 받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고 주가가 오르니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물론 그렇게 받은 보너스가 고스란히 버블 경제 최고점에서 매수한 주택 대출 갚는데 다 사용되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었지만은요. 일자리가 늘어서 기업들이 일손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파견 업체의 주가가 계속해서 좋았고 직원 복지 관련 서비스 기업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또한 IR 담당자로 한국인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력을 갖추면 한국보다 일본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영어로 투자자 응대를 하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역사 깊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미팅을 했을 때 일입니다. 사실 양쪽 모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때에는 현실적으로 현지 언어 통역을 대동하는 게 미팅의 질을 크게 높여줌을 알고 있었기에 저희 쪽에서 일본어 통역을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팅을 영어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멀쩡히 통역을 놔두고 서로 부족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미팅 끝나고 여쭈어 보니 일본의 대형 기업들에게
정부 쪽 권고가 내려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과 미팅할 때는 영어로 응대하라는 것이었답니다. 아마도 IR 전체적으로 영어 능력을 배양해서 외국인 주주의 접근성을 높여주라는 의미였겠지요. 그래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 주가가 오를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제가 정부 쪽 확인을 해볼 수는 없으니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 ROE와 중장기 플랜의 발표입니다.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그리고 효율적 자산 활용입니다. ROE에서 R은 이익입니다. 이익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익이 줄면 목표했던 ROE를 못 지키게 되겠지요. 이때 목표 ROE가 힘을 발하는데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으로 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ROE를 목표치에 맞춰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혹은 저수익성 자산을 매각하고 고수익성 자산을 매입하여 ROE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요. 즉, 최대한 이익을 잘 내보겠다. 그런데 목표 미달이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혹은 사업구조 리스트럭처링을 통해서라도 목표한 자본 효율성을 달성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러니 우리 회사의 투자에 달라인 겁니다. 왜 그토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베노믹스에 열광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특히나 자본 효율성에 집중하는 서구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이를 가속화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금융당국이 조금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다 같이 자본 효율성을 올려보자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여러 통제 요소를 추가해보자 하는데 집중하는 듯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장사들이 이익이 줄어들 때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면 과연 이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사내 유보금에 세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현실인데 말이죠. 아베노믹스 이전에 일본이 얼마나 저성장에 적응해 버렸는지 1화도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한국 투자자 분들에게는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주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도 굉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일본도 아베 정부가 2020년 올림픽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당시 여기서 투자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관련 기업들 미팅을 들어갔는데 일본인 투자자들의 뜻밖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주식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지금 객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지으려 한다고 하자. 그런 2020년 이후에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는데 버블 경제 피크처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과잉 투자하게 되어서 나중에 적자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과잉을 이야기한다니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수혜를 입을 소비재, 쇼핑 관련 기업 미팅에서도 성장에 포커싱하기보다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태도는 기업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 기업 자료를 보시면 전년 대비 성장률에서 111.0, 97.0 이런 기이한 숫자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플러스 15%,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일본은 워낙 성장률 변동성이 적고 마이너스 성장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즉 111.0은 11% 성장을 뜻합니다. 97.0은 3% 역성장이고요. 어찌 보면 이처럼 만연한 디플레이션 감성을 바꿔버려 했으니 이게 얼마나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큰 일로 보였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음산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총리에 올랐다가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건강상의 이유였고 병명도 같았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아주 힘들고 고약한 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 재임 기간인데요. 2006년 9월에 취임해서 2007년 9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증시 측면에서 보면 2006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필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증시는 큰 하락을 맞아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증시는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혹시나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그냥 순전히 가십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